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박창훈입니다. 지난 8월 4일 국토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그리고 나서 몇몇 또 대책들이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부동산에 관련해서 전월세 전환율이라든지 그걸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한다는 법안 발의,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시장은 갈수록 더 혼란에 빠지고 집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창근 박사님을 모시고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참 23번. 네. 정말 이 정도면 아무 때나 발표하고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그러니까 네. 정책 발표와 상관없이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고만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시장이 더 이상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정부의 정책 네. 방향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이기려다 보니까 네. 시장의 힘이 더 강한 거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임대차 3법 관련해서 말씀드렸을 때 너무나 부동산은 복잡다단한 네. 다차원의 방정식이고 다차원의 함수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너무나 많은데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갖다 대다 보니 네. 지금 벌써 그러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새로이 그냥 갱신하는 2+2를 따르지 않고 네. 그냥 앞으로 4년 살 거 네. 각오하고 그렇죠. 이번에 원하는 데 다 올려주겠다 이런 상황도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오마이뉴스가 의뢰를 한 거예요. 네.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의뢰를 한 건데 네.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부동산 임대차 3법에 대한 반대 의견이 훨씬 높았어요. 네. 그리고 무주택자 경우에도 네. 무주택자인데도 임대차 3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높았어요. 더 심각한 것은 네. 임대차 3법이 나온 배경의 취지는 좋다고 저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네. 그러한 경우의 수나 복잡다단한 함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잣대를 대다 보니 네.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무조건 나왔어요. 전세 사는 사람이 네. 반대가 50%가 넘어요. 더군다나 월세 사는 분들도 반대가 찬성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겠습니까? 다시 안 된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법안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일률적으로 시장을 무시하고 그런 복잡성을 무시하고 집행하다 보니 네. 실제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네. 그냥 그 플레이어대로 시장이 누를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유명무실한 법안이 돼버리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참. 근데 이러한 법들을 왜 그렇게 밀어붙이고 따지지도 않고 왜 철저하게 검증해서 안 내놓고 그렇게 졸속으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네. 부동산 정책의 끝은 무규제가 최고의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가 이제 시장을 이기는 시대는 지났다. 네. 그리고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재원으로 네. 정말 보살펴야 될 우리 사회초년생, 네. 신혼부부, 네. 청년, 그렇죠. 그리고 노인층, 네. 그러한 사회적 약자 플러스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타켓을 잡고 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을 존중하고 네. 그러한 시장이 만약에 원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시장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 정부는 정말 핀셋 정책으로 가이드만 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네. 만 3년 네. 이제 4년 5년이나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만 3년 만에 23번째라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 3년이라 그러면 우리가 36개월이에요. 그렇죠. 만 4년이면 48개월이에요. 네. 2달에 한 번 꼴도 아니고 지금 이거는 네.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 3번 나오고. 2번, 3번 나오고 한 달 건너서 바로 나오고 네. 이게 어떻게 부동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선생님이 말 안 듣는 학생을 혼내는 것도 계속 말하면 잔소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라는 정책을 집행하는 이 정책이 그야말로 안정감을 가지고 시장에 신뢰를 주고 시장에 따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잔소리도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의 약발이 먹히지도 않는 거죠. 그렇게 이번에 8.4 대책 네. 모처럼 서울에 늘 말씀드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뭐라 그럴까, 마지노선도 아니고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거는 절대 그 빗장문을 열 수 없다. 이렇게 네. 하다가 서울에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고 해서 8월 4일 날 아주 당당하게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근데 시장은 뭐였냐면은, 아니, 분양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국민들은.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은 내 집 마련을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곳에 임대를 하겠다고 하니, 당연히 집권 여당의 자치단체장도 반대를 하고, 그렇죠. 그 집권 여당의 한때 호위무사처럼 그렇죠. 그렇게 오른팔 왼팔들도 다 싫어한다고. 의원들도 다 반대를 하고 네.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라 그랬다고 발표를 했는데 시장은 분양을 원하는데 임대를 준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정책이냐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보면은 지금 강남 지역에도 공공 이제 임대를 네. 확충하는 대신 네. 용적률을 올려주겠다, 고도 제한을 풀어주겠다 그랬는데 대형 단지들은 다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재건축 조합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뭐 좀 폭넓게 얘기하면은 이익을 추구해야 되는 집단이에요. 네. 자기들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한번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다시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네. 국가도 아니고 정부도 아니고 공적인 기능만을 수행할 수 없는 게 조합이에요. 그렇죠. 재건축 조합. 그러면은 그들은 당연히 수익성이 나와야 됩니다. 네. 나와야 되는데 용적률 올려주겠다는 당근을 주면서 그거를 다 초과이익을 다 환수하겠다 그러면은 그렇죠. 어느 조합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내 재산이 뭐 눈 뜨고 코베 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러니까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과천이든 어디든 네. 이런 데도 지금 민주당 정부 지자체장이란 말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그런데 그 지자체장도 당장에 내 앞마당에 임대는 안 된다고 하던 게 그렇죠. 그냥 대놓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호위무사처럼 행동했던 의원도 내 지역구에는 임대 안 돼. 네. 그러니까 이게 정부가 도대체 그런데 또 이제 24번째 대책을 내놓겠다. 더 강한 대책을 준비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조합 같은 네. 경우에 초과이익 환수만 없어져도 일반 분양의 분양가가 많이 내려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줘도 그러니까 용적률을 조금 올려주는 대신 초과이익 환수도 없애고 그러면서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하는 그래야지 이제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시장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에서의 상황은 거시경제 상황을 철저하게 네. 인식을 하고 그러니까요. 초저금리이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받아서 은행에 예치해봐야 네. 역마진이 나거나 그렇죠. 그 자금을 받아서 내가 재투자할 그러한 유인이 없기 때문에 네. 월세, 반절세로 전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한 월세, 반전세의 가격이 어떤 시장에서 폭등이 하지 않게끔 네. 적어도 정부가 마중물 역할로서 그런 가이드를 제시한 것처럼 네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그 오르는 것을 무조건 잡겠다. 그래서 무조건 때려잡는 수요 억제 정책, 네. 세제 위주의 정책을 펼 게 아니라 그렇죠. 정부가 분양가를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양성적인 대책을 네. 마련했다면 시장의 가격이 그렇게 오를 리도 없을 것이고 그렇죠. 애초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고 네. 수요가 있는 곳에 분양을 원하는 지금 시기라면 그렇죠. 분양을 하는 게 맞지 다 무조건 임대로 한다. 그럼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이미 주택보험료는 105%, 110% 네. 가까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집 없는 이 계층이 절반이 넘는데 그 앞으로도 계속 임대 살란 말이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그 산업화 시대 네. 때부터 사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집 하나 딱 해서 그렇죠. 열심히 모아서 수십 년간 갚아서 내 집 하나 네.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 우리의 부모님 세대라고 한다면 지금 아들, 딸 세대들은 그것조차 꿈을 꿀 수가 없는 꿈 자체가 그렇죠. 예, 완전 포기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게 이번에 어떤 네. 게 발표가 있었냐면은 서울, 경기, 인천은 어쨌든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이에요. 그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서울에서 이제 사람들이 경기로 넘어가는 데는 결국은 주택이 한 몫을 한 겁니다. 부동산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가 줄고 경기도 인구가 늘어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 문제와 부동산을 뗄래야 뗄 수가 없듯이 교육이 네. 있는 곳에 결국 이주를 하게 되고 네.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주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우리 일반 서민들, 중산층
뭐 고소득층만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자식 키우는 모든 부모들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서울에도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켠에서는 소중히 가져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8.4 대책에 이 대한민국 국민의 적어도 3분의 1이 사는 서울, 네. 경기인데 일단 서울에서는 어떤 불장난을 또 저질렀냐 하면은 네. 제대로 된 정말 주택 공급책을 마련해야 되는 서울시가 네. 난데없이 청약 제도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네. 로또를 만드는 청약 제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 그 전에 청약 제도는 네. 사람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젊은 청년들, 신혼부부들 내 집 마련의 꿈을 엄두도 못 내지만 그렇죠. 그래도 고전의 앞 세대들, 네. 베이비 부모 세대나 네. 아니면 저는 외환위기 세대라고 칭하는데 네. 주로 이제 40대 중후반이 될 겁니다. 네. 그 사람들이 청약을 열심히 넣어서 청약 통장의 어떤 기간, 네. 얼마만큼 납입했느냐, 네. 그리고 내가 자녀가 둘이냐, 셋이냐, 네. 이러한 것 때문에 청약 가점을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충분히 그거는 공적으로 줄 수 있는 베너핏이고, 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내 집 마련 꿈을 키워주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네. 그런데 갑자기 서울시가 발표한 거는 청약 가점 다 필요 없다. 지분 적립형 주택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100% 추첨을 하겠다고 돌려버린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은 우리 신혼부부, 청년, 사회초년생 할 것 없이 나이 40대 후반 50대 돼서도 이제 청약을 넣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네. 청약 통장에 착실히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열심히 넣고 네. 또 40대 중후반의 청약 때문에 이제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아이 하나 더 낳아서 두 자녀는 네. 그래서 내가 부동산 가점을 받겠다. 네. 아니면 세 자녀라서 가점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 물거품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지금. 지분 적립형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왜 청약을 갑자기 100% 추첨제를 바꾸냐, 이거예요. 이거는 또 다른 로또예요. 그러면 진짜 운 좋은 사람만 이제 그렇습니다. 청약에 성공을 하고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러면은 그것을 또 프리미엄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를 능가하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해도 네. 규제를 넘어서는 또 다른 편법이 생길 것이고 네. 어쨌든 이 사람들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네. 그걸 왜 로또라고 표현하냐면 지분 적립형이라는 게 말이 좋아 지분 적립형이지 네. 분양가의 예를 들어 10%면 10%, 20%면 20%만 처음에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억짜리다. 네. 5억짜리 아파트다. 가령 20%만 내면 된다면 네. 1억만 있으면 당첨이 됐다면 내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4억은 20년, 30년 동안에 그냥 납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죠. 그러니까 또 다른 정부가 엉터리, 그냥 뭐라 그럴까, 정말 잔머리 공급 대책을 마련하다 보니 이제는 40대 후반, 50대의 그러한 우리 중장년층의 내 집 마련 꿈도 산산조각 내고, 그리고 우리 30대, 40대, 우리 작년에 대한민국이 이미 OECD 국가에서 네. 합계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경제에서, 경제성장에서도 가장 심각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양육하기 좋은 사회를 만들겠다 말로만, 네. 서울시도 한때 그랬지 않습니까? 여성이 우대받는 사회, 양육하기 좋은 사회, 저출산 대책. 아니 그렇게 한켠에 내놓으면서 갑자기 이런 지분 적립형이라는 주택을 내놓으면서 100% 추첨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양육을 위해서 또 내 집 마련 위해서 아이를 놓겠다는 사람들도 이제 다 싸그라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우려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지분적립형 이제 단지를 조성한다 그럴 때 막 알짜배기 땅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남이라든지 네. 이런 뭐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네. 뭐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이라든지 네. 예, 강남 3구라든지 이런 데다 해버리면 정말 로또가 이런 로또도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실제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뭐냐면은 네. 서울시에서 발표할 때 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공사입니다. 네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이라고 만약 가정했을 때 네. 사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정책을 하고, 그래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서울시장이 참여하는 겁니다. 네. 특별시 그러니까요. 시장으로서. 이미 발표했는 게 성동 구치소 자리, 명목 행정타운, 네. 뭐 이런 것도 강남이 아닐 뿐이지만 상당히 주택 가격이 올랐고 살고 싶어하고 이사 가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성동구치소 마용성의 성이 그 네. 성동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교육 여건도 좋아진 곳이에요. 네. 면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러니까요. 근데 네. 이걸 이제 마용성을 처음 타겟으로 해서 하겠다는 그 다음에는 또 강남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교통이 편리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하철역에 가깝고 뭔가 생활이 편한 교통도 편리해 이런 데다가 하나하나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아 이렇게 자화자찬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정말 답답하네요. 그렇죠. 정부가 발표한 용산, 네, 태릉 골프장 네, 여기는 국유지지만 네, 서울시가 지분 적립이라는 걸 발표했을 때는 네. 정부랑 교감이 없었겠냐 이거죠.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지금은 임대를 발표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양을 원하는데 임대를 발표한다고 임대로 해놓으니까 지금 반발이 심하고 네, 시장은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은 아주 비웃듯이 8월 4일날 발표했는데 네. 8월 첫째 주 어쨌든 아파트 전세 가격이 네, 강남, 서초, 송파 할 것 없이 서울 전체 네. 0.17% 올랐어요. 그렇다면 정부가 여론을 떠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러한 태릉 골프장이나 용산이나 이런데 임대로 발표했다 여론이 안 좋아지고 전세 가격이 잡히지 않고 이러면은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이러한 로또 형태의 분양 대책으로 또 낼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럼 태릉 골프장의 그 만세대를 뭐 네. 청약으로 하겠다. 근데 로또처럼 100% 출첵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양육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합계 출산율을 떨어뜨린 정부가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 완전히 저출산 대책에 반하는 주거, 교육 네, 이게 좋아져야지만 애를 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00% 추첨한다 그러면 누가 이제 애를 낳아서 내가 아파트 한 채라도 받아서 내 아이 잘 키우겠다는 꿈을 가지겠냐 이거죠. 과거에도 청약 경쟁률이 네. 무려 고덕 강일 8단지라는 공공 분양 데가 있어요. 네. 거기 경쟁률이요 124대 1이었어요. 와. 근데 이제 추첨이라고 해보십시오. 100% 그냥 가점도 없이 모든 거를 그럼 청약 통장만 있으면 누구나 다.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 뭐 청약 통장을 내가 얼마만큼 넣고 하는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와 그러면 예를 들면 4인 가족이면 4명이 다 넣었다가 네. 추첨이니까 4명이 다 될 수도 있겠네요.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은 뭐 이제 여기에 또 어떻게 시류에 편승해서 또 다른 편법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인 가구인데 네. 원래 그러면은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한 가구에 한 명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0% 추첨되면 4명이 넣어서 그대로 하거나 무슨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해가지고 손주들 물려주기 위해서 청약에 넣는 네. 그렇게 돼버리면 많이 넣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정말 이게 사회적인 또 혼란이 또 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대 분리라는 그러한 네, 합법을 가장한 어떤 편법이죠. 네. 그러나 세대 분리를 해서 네.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청약 넣을 때만 잠깐 원룸에 그렇죠. 단기로 한 달, 뭐 네. 2주만 주소 옮겨놓고 청약 넣었다가 다시 주소를 빼면 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과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청약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네. 정말 청약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본 게 청약 저축이나 청약 통장에 납입한 횟수 그렇죠. 그걸 제일 유심히 본 겁니다. 음, 그래서 납입한 횟수가 얼마 경과가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자녀가 2자녀인지 또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면서 세 자녀에 대한 그런 프리미엄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걸 일거에 다 없애겠다고 하는 게 지금 서울시고 서울시도 지금 어쨌든 지금 수장은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어쨌든 네. 민주당 출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집권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여론을 떠보는 듯한 그리고 마치 그러한 정부의 대책은 시장이 정말 비웃기라도 하시 전세 가격은 계속 멈출 줄 모르고 오르고 있고 매매 가격도 마찬가지고 매매 가격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매 가격도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매가는 네.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지금 오히려 세입자들이 돈을 원하는 만큼 올려주겠다라고 하는 세입자들도 지금 많이 있는 걸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부동산에서도 지금 보면은 기존에 살던 사람이 못 나가겠다고 배째라 그런 경우도 많아지고 네. 이게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이 되고 사회 갈등으로 또 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생기는 것이고 네. 그리고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2년의 법칙이 4년의 법칙으로 벌써 돌아섰다는 게 보이는 게 그겁니다. 네. 지금 세입자가 4년 내가 편안히 살겠다는 각오로
이번에 네. 올려줄 따에 3억이든 4억이든 5억이든 올려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4년의 법칙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벌써. 시장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임대차 3법을 했기 때문에 잘했다. 자화자찬 박수치고 있는데 시장은 그렇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김조원 민정수석이 네. 두 채 중에 하나를 팔아야 되는데 하나를 팔면 양도세가 10억이 넘어가니까 네. 직이냐 집이냐 했는데 그만 사의를 표했어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정부에 있는 핵심 관계자들도 아는 거예요. 알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받는 월급보다 부동산이 폭등해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 네. 굳이 이 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매 가격을 그러니까요. 기존의 신고가 가격보다도 네. 무려 몇 억이 높게 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팔 의지가 없는 거죠. 팔 의지가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일부 부처의 장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네. 팔겠다고 노력만 하겠다고 립 서비스만 하는 거지. 그렇죠. 시세보다 비싸게 올려놓고. 네.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정말 감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그러니까요. 국회의원들은 총선 때 공약에 자기네들 다 1주택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매번 내놓는 대책은 우리 서민들, 중산층, 우리 국민들을 마치 우롱하고 조롱하는 듯한 그러한 법률안만 적극적으로 내놓고 그러니까요. 정부가 내놓는 대책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여론 떠보기식으로 다른 식으로 내놓고 또 거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상당수가 사는 그러한 서울특별시에 네. 주거 안정을 담보해야 될 서울시와 서울주택공사는 분양 자격 그러니까요. 제도 자체도 완전히 로또식으로 바꿔버리고 이거는 지금 국민을 가지고 우롱하고 조롱하는 거지. 이제라도 잘못했다. 네. 100번 사죄하고 정말 백지 상태에서 네. 자신들이 23번 내놓은 대책을 다 올려놔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홍남기 부총리든 네. 김현미 장관조차도 하도 많이 대책을 발표해서요. 네. 세제 정책만 하더라도 그렇죠. 아니면은 LTV나 그렇죠. DTI 예. 대출 정책만 하더라도 이게 언제 어떻게 바뀌었고 어느 지역에 이게 40% 적용해서 20% 떨어지고 이런 네. 것조차 자기네들도 헷갈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당연히 그럴 겁니다. 예. 23번이라는 네. 대책, 거기에 뭐 세제 정책이라든지 대출 규제라든지 대출 규제가 뭐 한 달 만에 바뀐 적도 있고 그렇죠. 뭐 몇 주 만에 바뀐 네. 적도 있으니까 참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논쟁도 생겼지 않습니까? 처음에 7월 10일 날 발표할 때는 그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하면서 기존에 잔금이 남은 주택 분양자들한테 소급 적용을 안 하겠다 그래서 한때 그 사람들이 잔금 대출의 길이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게 사회적으로 막 문제가 되고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된다 무조건 우겼어요. 기재부가, 네. 국토부가. 그렇죠. 그러다가 하도 사회 문제가 되고 하니까 과거에는 소급 적용을 해줬었거든요. 네. 대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그렇죠. 문정부 안에서 똑같이 일어났던 겁니다. 문정부에서 대출 규제 한번 강화하고 나서 네. 기존에 그럼 잔금 대출 남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소급 적용을 해주겠다 해서 그 사람들은 그 규제를 적용을 안 받았어요. 네. 근데 7월 10일에는 다 규제를 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자신들이 그런 모순을 그렇죠. 저지르고 나서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은근슬쩍 뒤늦게 기존 대출 받은 분양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그거는 유예해서 소급 적용 안 하겠다. 이렇게 또 뒤집어 버리고 임대 주택 사업자도 마찬가지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것도 하도 반발하니까 이제 와서 임대 사업자를 점차 소멸시키겠다. 소멸시키되 기존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해가 안 가게끔 보완하겠다는 식으로. 이게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임대 사업자를 양산하지 말든지 오로지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그리고 서울의 동남권이라고 표현한단 말입니다. 네.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여기만 때려잡겠다. 네. 근데 자신들은 예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각을 가지다 보니 그러니까요. 엉망인 부동산 대책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 제가 저희 하남에 지하철 5호선 개통 1단계 네. 개통식이 있었어요. 네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보십시오. 미사 강변 도시라는 게 이명박 정부 때 보금자리 주택에 의해서 대규모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한다 그랬고 정말 강남에 인접한 곳에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미사 신도시가
10여 년 정도부터 슬슬 입주해서 아마 지금 100% 입주는 안 됐는데 거의 완성 단계에 가는데 네. 이제서야 지하철이 1단계 개통이 됐단 말이에요. 이주한 지 이미 벌써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산 사람들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렇죠. 이제서야 지하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2기 신도시 주민들은 그러한 교통대책 혜택조차 못 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기 신도시가 완성이 덜 됐다면 그거 할 수 있어요. 교통이 먼저 완성이 돼야 되는데 교통은 나중에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지하철 같은 그런 대규모 SOC는. 근데 2기도 완성 못 해놓고 3기를 짓겠다고 하니 네. 2기 신도시 주민들은 주민대로 반발이고. 그런데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그리고 또 다른 공급 대책 이건 다 엮여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 가격이. 네. 그러니까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공급을 대책을 막 마련하고 네. 수요가 없는 곳에 집 짓겠다 그러고 또 한쪽에서 수요 억제 정책하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철학이 없는 정부.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오히려 누더기로 만들어버리고 네. 시장은 그거를 마치 비웃기라고 하듯이 시장은 시장대로 내 갈 길 간다로 가는 거고. 그럼 그 고통은 고스란히 우리 서민들, 네. 중산층, 우리 청년층, 아까 말씀드린 이제는 내 집 마련에 소중한 꿈을 키우고 청약을 늘 정기적으로 적금 넣듯이 넣은 우리 젊은 층들. 40대 후반, 50대 중장년층까지 다 고통을 받는 현상이 온 겁니다. 네. 참 큰일이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쉬운 길을 너무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도대체 철학은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정부가 원하는 부동산 정책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여러분들께서 큰 목소리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8월 15일에 여러분들께서 광화문으로 오십시오. 그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든 8월 15일은 광화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이 한 번쯤 또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5일엔 모두 다 광화문으로 나와주십시오. 그리고 신의 한 수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건강은 우리 스스로 챙겨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도 운동이지만 이 건강 보조식품도 잘 챙겨 먹어야 합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몸은 음식이 만든다. 즉 먹는 음식이 건강을 책임진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하기 위한 구존녹용 순이 드디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광고에 앞서서 저희가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평강한방연구소의 구존녹용 전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릴 수 있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점을 우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용 좋은 것은 이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게다가 이 녹용도 일반 녹용이 아니라 최고급의 품질을 자랑하는 으뜸 원자가 들어가 원용이라는 표현을 쓰는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구존녹용 제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 역시 천연 국내산 재료로서 매우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존녹용 순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면요, 하나하나 나열해 드릴 텐데 모두 듣기만 해도 기분도 좋아지고 저것을 내가 먹는다면 건강해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구존녹용 순 제품에는 숙지황이 들어가고요, 당귀와 청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작약과 삽주, 복령, 감초, 황기, 산약, 황정, 그리고 생강, 대추, 그리고 홍삼까지 들어갑니다. 이 모든 재료가 국내산입니다. 그리고 오직 녹용, 이 녹용만은 최고급 러시아 알타이 공화국 아바이스크 농장의 녹용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귀하디 귀한 러시아 아바이스크 녹용의 경우 수컷사슴의 강인한 생명력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붕골과 팁을 포함해서 녹용 전체를 통째로 넣었습니다. 자, 붕골과 팁, 이게 과연 뭘까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텐데요.
분골은 사슴의 뿔이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밀도가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양가가 많다고 하는데 사슴뿔의 윗부분을 바로 이 분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팁이 뭐냐? 팁은 바로 이 뿔의 가장자리 끝에 위치하여서 생성장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생장점이 몰려있는 곳인데요. 그 양이 매우 적고 희소가치가 높아서 값비싼 분골보다 가격이 비싸고 귀한 재료라고 합니다. 이런 녹용의 분골과 팁이 모두 통째로 들어가 있는 구전녹용 순,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참된 녹용이라고 부를 법도 합니다. 자, 구전녹용을 선택해야 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이유를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선 시중에는 지금 많은 녹용 제품이 유통되고 있는데 우리가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 바로 평강의 이름을 당당히 내건 만큼 평강 한방연구소에 자신감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구전녹용 제품의 뿌리는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의 이름에서 오는 믿음감, 바로 정직과 신뢰가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바로 엄선된 재료입니다. 평강의 이름을 걸고 정직하게 러시아 아바이스크 농장에 엄선된 녹용, 으뜸 원자를 붙이는 러시아산 원용, 이 원용을 사용하는 구전녹용 순,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술력인데요. 43년 평강의 기술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부심이자 구전녹용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우 위생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제조가 되기 때문에 식약처 허가와 삼성화재 배상물 책임보험에도 가입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직과 신뢰, 엄선된 재료, 그리고 기술력 이 세 가지가 구전녹용 순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인데요.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보조해드리기 위해서 구전녹용 순이 찾아왔습니다. 구전녹용 순 제품은 가장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요. 저희 신의 한수 프로모션에서도 당당히 1위를 한 제품이 바로 이 구전녹용 순 제품입니다. 게다가 저희 시청자분들을 위해 정상가 25만원에서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구전녹용 순은 녹용의 가치에 집중한 제품으로서 타사의 녹용 제품과 비교하면 농도가 짙고 색이 진합니다. 또한 최근 날이 무척 무덥지 않습니까? 겨우내 몸에 모아놨던 양기가 빠져나갈 수가 있는데요. 예로부터 녹용이 무엇으로 유명했습니까? 바로 이 양기를 채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정상가 25만원 상당의 구전녹용 순제품을 저희 신의 한수에서는 무려 7만원이 할인이 된 18만원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게다가 신의 한수 독자분들을 위해 무려 10포를 추가 증정해서 총 40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정말 크게 후회하실 것 같은데요. 이제 무더운 여름에 나의 뜨거운 양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구전녹용 순제품으로 건강을 챙기시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02-389-7777로 전화하셔서 구전녹용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02-389-7777로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